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3040 세대가 전체 매수자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보도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영끌족이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올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부동산 소식도 받아보시고 채팅을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끝으로 유튜브 채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방송도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창에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본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이 시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속 시원하게 그 고민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문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최근 분양한 서울대 벤처타운역 프루지오가 신림 뉴타운 첫 분양에서 1순위 마감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향후 신림 뉴타운 지역에 투자할 만한 기회가 있을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신림 뉴타운 정말 화제가 됐었던 곳인데 여기 1순위 분양이 마감이 됐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까요? 자, 서남권 재개발에 있어서 최대 규모입니다. 거의 6,000세대가 넘고요. 6,000세대 넘고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 3구역이 분양을 했는데 대우 프로지오가 9평이 10억대가 넘는 분양가인데 지리적으로 이제 서울대 벤처역이라고 했지만 벤처역과는 거리가 1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역세권, 초역세권은 아닌데 나름대로의 1순위에서 마감하는 인기를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3구역 말고 다른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역들에 있어서 본인께서 나중에라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전반적인 어떤 그 신림 뉴타운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3구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3구역 이번에 올 초에 분양을 했던 서울대 벤처타운 프루지오입니다. 자, 위쪽에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 역에서 약 한 1.3km가 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71세대, 그리고 2025년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최근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분양 경쟁률을 좀 볼까요? 뭐 언론에서 평균 30몇 대 1도 좀 나와 있는데, 현재 본 사이트에서는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평균 경쟁률이 한 22.35대 1로 나와 있고요. 분양가를 보셨을 때 34평, 9평이 10억대 물건으로서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아, 브랜드의 힘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 물음표도 그려지면서 일단은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571세대 중에서 지금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1182세대가 일반 분양이 이루어졌고요. 신림 제3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지금 있는 물건의 분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의 어떤 그 일정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번 달 초에 지금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계약이 지금 방송 날짜부터 이제 3일 뒤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이 시작될 거라고 보여지는 예정 일자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림 뉴타운 6,000세대가 넘는 지역 중에 첫 분양이었습니다. 첫 분양, 첫 단추인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분명히 우리 질문을 주셨던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자, 보시는 대로 위쪽에 서울대 벤처타운역 인근에 재개발 신림 뉴타운 1구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진행했던 신통기획 1호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서 신림 1구역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아래쪽에 2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구역이. 그리고 이번에 프로지오 그 흥행을 거뒀던 서울대 벤처타운역 프로지오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3구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바로 위쪽에 미림여고 아래쪽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4구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속통합 기획으로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습니다. 4,114세대가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처분에 철거 중입니다. 철거 중으로서 대우하고 롯데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서 시공사까지 형성됐는데 1,800세대, 1,487세대가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분양했던 571세대 중에 182세대까지 해서 총 요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신림 뉴타운의 규모가 6,162세대의 서남권 최대의 재개발지입니다. 거의 다 분양을 완료했고요. 거의 지금 철거 중이고 조만간에 이제 분양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구역 지정이 완료된 후에 추진위가 형성됨으로써 조합 설립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추진위까지는 구역 지정 후에 조합 설립, 구역 지정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전이다. 4구역입니다. 4구역까지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세대수가 거의 7,000세대에 육박하는 신림 뉴타운이 형성되는 모양새를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리적인 위치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을 그 현장 답사를 가신다고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언덕이 많아요.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언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구역에 4구역도 있는데, 지금 지리적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3구역이 나름대로는 좀 가르쳐진다고 했는데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리적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1구역, 2, 4구역, 그리고 3구역의 지리적 입지의
우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구역이 완판돼서 2, 4구역, 1구역, 특히 1구역이 대단히 규모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1구역 쪽을 한번 내가 직접 발품을 파셔가지고 투자 물건에 대한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시청자님처럼 기사를 통해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는 그런 방법들, 태도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림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열려있는 기회들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들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꼭 한번 성공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보유 중입니다. 전망이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신림 뉴타운도 원래는 다세대 주택으로 꽉 차 있었던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재개발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에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떨까요? 워낙 지역이 또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개념도 그리고 또 강남 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교통제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그 다세대 건물이 있는 위쪽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리적 위치상 양재역, 3호선 양재역이죠. 양재역과 그리고 수인분당선 양재역이 더블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는 양재역 사거리가 있고요. 양재역 아래쪽으로는 지금 신분당선 아래쪽에 보면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지금 위치를 지리적 입지를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바로 인근에 양재천이 있으면서 양재천 카페거리 바로 뒤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보신 대로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양재역 인근에 서초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향후 아파트의 어떤 대장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공공분양이 계획되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여기 지금 국립외교관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양지역 바로 옆에 서초구청 바로 옆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건물명은 코너스톤 B 건물명으로 되어 있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준공연도는 2021년도 16세대로서 지하 1층에서 6층 건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16세대의 분양 면적을 봤을 때 분양 면적이 공이 13평,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8평대 후반대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본 질문에 있어서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실거래가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보시는 대로 전세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개별적으로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본 물건을 예전에 2019년도 10월 달에 낡은 건물을 60억에 매수를 해서 신축을 해서 본 물건에 있어서 보유 전망을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신축하신 분이 이제는 16세대를 한 세대씩 분양을 위해서 수분양 예정자가 질문을 주셨을 가능성도 높아요. 두 가지 질문이죠. 주체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이 일단은 이 지리적 입지적으로는 어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주변의 교통 호재까지도 GTX 신호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리플 역세권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본 물건에 있어서 전세가만 형성되어 있고 실거래가에 있어서 아직 개별 실거래가가 안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들이 전세가가 하락되면서 최소 2, 3천에서 5, 6천씩은 전세가가 떨어졌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질문하셨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 본 물건 16세대의 건물인 세대수인데 6층 건물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네요. 자, 요 지금 아이보리 색깔의 건물이고요. 6층 건물이죠. 자, 오시는 대로 16세대는 2층부터 하나, 둘, 셋, 넷, 6층까지 16세대가 5대가 들어가 있고요. 1층과 지금 현재 2층은 근린 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볼까요? 전반적으로 건축물 현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골프 연습장, 1, 2층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하고 뭐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3층부터 보시는 3층부터 6층까지가 현재 제가 볼 때는 4세대씩 5세대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토지에 본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평수는 148평에 준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 건물의 특징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입지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높은 점수 좋다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호재 같은 경우에도 교통호재가 현재로서는 더블 역세권이 있지만은 향후 GTX C노선까지 들어오면서 트리플 역세까지 들어가는 양재역에 대한 호재도 나름대로의 괜찮은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건물로 지금 내가 새로운 건물 자체를 그 구축해서 신축을 해서 전체를 가지고 가는 어떤 그 보유의 전망을 봤을 땐 가장 현재로서는 볼 수 있는 게 물건의 특성상 전세가입니다. 전세가를 어떻게 해지하면서 나가느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만약에 네 번째, 지금 통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신축하셨던 분이 하나의 다세대 물건을 개별 매수의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현재 지금 다세대 시장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가고 또한 이 매수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일하게 통건물과 같이 전세가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본 물건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를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재동 또 가시면 이미 살기 너무 좋은 동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입지도 계속 좋아지고 호재도 빵빵하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통건물로 보더라도 아니면 개별적인 다세대 주택으로 보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전세가율을 어떻게 해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세 번째 문자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상담 남깁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레미안 퍼스트하이 아파트 많이 하락했는데 조금 올라오긴 했네요. 좀 더 오를지 지금 매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정말 요새 부동산과 관련해서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일 것 같아요. 한참 많이 오르다가 조금 확 하락을 하더니 이제 조금 그렇죠. 정상 궤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언론 기사, 뉴스 기사만을 가지고 맹신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요. 언론 기사에서는 지금 뭐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특히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말들이 지금 분양률도 지금 굉장히 뜨겁다라고 언론 기사가 굉장히 지금 그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막상 지금 통계 자료 매주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지역, 일부 단지의 아파트만 그렇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락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걸러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장위 뉴타운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서남권에서는 신림 뉴타운을 했고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현재 지금 장위 뉴타운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위 뉴타운에 지금 레미안 퍼스트 하이, 현재 지금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고 현재 입주가 한 5, 6년 차 됐을 거예요. 된 후에 지금 이 아파트를
가격이 하락이 많이 했다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장이 뉴타운을 좀 크게 큰 범위 내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개별적인 아파트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가까운 역은 아래쪽에 있는 6호선 돌고지역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광운대역이 좀 가깝고요.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GTX에 대한 호재가 있는 역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이 5구역입니다. 5구역. 아래쪽에 현재 입주를 해서 동일하게 지금 시점에서 입주되어 있는 1구역이 있고요. 대각선 편으로 올라가게 되면 장이 2구역이 있습니다. 아이파크 7구역이 있고요. 자, 1, 2, 5, 7구역은 장이 뉴타운에서 완성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5구역 바로 위에 3구역이 있습니다. 3구역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자, 1구역, 5구역, 그리고 2구역, 7구역, 그리고 바로 5구역, 본 아파트 위쪽에 3구역이 있습니다. 3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설립이 꽤 오래됐죠. 설립 인가 후에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에 구체적인 행위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단지 그 구역을 본다고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14구역이 있고요. 14구역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지금 상월곡역 위쪽이죠.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5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위쪽에 돌고 지역 위쪽으로 우측편이죠. 지금 우측편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4구역 장이 레디언트 한참 핫했던 미분양했지만 선착순으로 바로 끝냈던 4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제일교회가 들어가 있는 알바키 들어가 있는 10구역이 있습니다. 10구역 옆에 6구역이 있고요. 4구역은 분양이 완료됐고요. 6구역과 10구역은 착공 들어가서 이제 일반 분양을 준비 중에 있는 분양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분양 시장이 이렇게 뜨겁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바로 위쪽에 8구역과 9구역이 순서가 지금 바뀐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8구역과 9구역 그리고 이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12구역 같은 경우는 도심 복합사업 여기도 공공으로 진행되는 전반적으로 여기는 또 서남권 북쪽에서는 또 대단지 재개발 구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많은 구역들이 있지만은 4개의 구역만 현재 지금 완공이 됐고 줄지어서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분양이 들어갔고 분양 예정이고 조합 설립인가 앞으로 많은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장이 뉴타운을 다 훑어본 겁니다. 이 안에서 기존 물건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 틈새 시장이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아파트가 되기 전에 내가 구축 다세대 등등등을 매수해가지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장이 뉴타운을 제가 진행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4개의 아파트가 완성이 됐고 이제 구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축들이 이제 하나, 2개씩 분양을 하고 착공이 준비 중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시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내가 매도를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올 텐데, 그럼 그건 개별적인 물건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입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62세대, 지금 현재 본 아파트를 보시고 있는, 실시간으로 보시고 계신 분이 거의 한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2019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제가 볼 때는 뭐 5년 차라고 하지만은 만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4년 좀 지났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평부터 43평대까지 가장 많은 세대수, 평형대를 언급 안 하셨기 때문에 33평대 아파트를 보신다고 하면 현재 금액대가 9억 8천.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8천에 적혀 있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고가를 찍었을 때 15억 아래 13억대까지 최고가가 올라갔던 아파트로서 현재 지금 9억 8천까지 현재 실거래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 초반만 하더라도 8억대 거래가 있었어요. 8억대. 말씀하신 대로 반등을 약간 해서 현재 지금 9억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모양새인데 그러면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입니다. 이 아파트를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장인 뉴타운의 전반적인 큰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 갈아타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갈아타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자,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말까지 폭등했던 구간입니다. 이 폭등했던 구간을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첫 번째, 금리의 불안, 현 시장을 봤을 때 금리의 불안. 두 번째, 전세가의 하락. 그리고 세 번째, 현 부동산 시장은 투자 수요가 들어온 시장이 아니라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가 받치고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 억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 구간이 다시 오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9억 8천대까지 나와 있지만 본 금액대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알아셔야 될 거는 지금 10억대에서 11억대 초반에서 이 그래프에 있어서 이 구간과 현재 구간의 이 사이에서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폭에 있어서 금액적인 폭에 있어서 내가 유리한 매매 금액대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금액대를 꾸준하게 매도 시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도에 있어서의 매도 전략도 충분히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이동 자체 새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대체 투자처로서의 이제는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주시기 위해서 장이동 전체의 숲을 한번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 게 최고가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 최고가를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를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유를 끝까지 갖고 가시기보다는 조금 적당한 금액대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라고 하시네요. 용인 수지구 죽전동 벽산 아파트에 현재 거주 중입니다. 매도 후에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아파트 매입할까 하는데요. 주위에서 만류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입하시기 전에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이쪽을 좀 주위에서 많이들 말리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자, 이제 그 어떤 결정을 매도 전략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조언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두드리셨고요. 그렇죠.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의견과 합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적인 어떤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가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처인구에 그 삼성 반도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상대적으로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그 예전부터 왜 이렇게 안 오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나름대로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당 밑에고요. 바로 수원 광교 옆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그 끌어가는, 용인시에서도 그래도 끌어가는 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수지구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아파트의 갈아타기는 수지구 내에서예요. 죽전동에서 풍덕천동.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그러면은 그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직접적인 호재가 정말 큰 게 있느냐. 두 번째, 그럼 간접적으로 거기 뭐 정말 간접적으로 주변에 교통 호재가 바로 앞에 역사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얼마나 크길래 이사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데서 물음표를 그리다가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서 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남쪽으로?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만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그런 어떤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적인 호재, 간접적인 호재, 가격적인 메리트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선 가시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있고요.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을 겁니다. 거의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어디로 지금 그 계획하고 계시냐고 하게 되면 수지구청역 있는 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려요. 이런 질문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럼 왜? 그럼 직접적인 호재, 직호, 두 번째 간접적인 호재, 세 번째 가격적인 메리트, 이 세 개가 다 충족되느냐? 충족되면 가야죠. 그렇죠? 충족되면 가야죠. 근데 지리적 입지로 봤을 때는 위쪽이 지금 분당이고 지금 수지구청 이쪽으로 지금 광교인데,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일반적인 특징을 봤을 때 분당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분당을 넘어서 위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인데, 요거를 건너서 역으로 가려고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제가 지리적으로 특징에 있어서는 좀 언밸런스한 느낌 자체도 있고요. 자, 그러면 물건을 보겠습니다. 벽산 아파트 1차고요. 1차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뭐 몇 단지인지를 거론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1단지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612세대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지부터 5단지까지 했을 때 한 2200세대의 대단지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대로 32평, 97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지금 26년차, 27년차 아파트로서 용적률이 248%, 건폐율이 22%로서 직접적인 재건축보다는 추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의 아파트가 아닌가 예상을 좀 해보겠고요. 자, 보신다고 하는 24평부터 49평대까지 32평대, 가장 메인 평수보다는 9평을 좀 보겠습니다. 9평을 봤을 때 9평의 32평이 최근 실거래가가 6억 7,500이 찍혀 있어요. 확 내려갔죠? 확 내려갔는데 거의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9억 8천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지금 최근에 거래됐던 2022년도 12월 달입니다. 올해 거래가 아니에요. 작년도 말 거래가 특히 2층입니다. 또 2층, 저층입니다. 거래가 있는 이거를 가지고 우선 전반적인 어떤 가격에 있어서의 평균가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KB 시세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7천 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좀 급매성이나 아니면 특수한 거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거주하고 계시는 벽산 아파트 1단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럼 현대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풍덕천 현대 아파트 수지구청역 인근에 있고요. 1168세대 30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이 210%부터 건폐율이 19%로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호재가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시공사가 지금 뭐
대우 들어오면서 서밋을 쓴다 뭐 이렇게 뭐 등등 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기에다가 큰 점수를 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가 22평과 31평이 있는데 31평대 9평에 준해서 봤을 때는 현재 가격대가 7억 7,450, 호가는 8억 5천, 그리고 10층이 여기도 2층이네요. 7억 5천. 그리고 12층이 7억 4,500. 23년도에 거래된 금액으로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요 31평대가 7억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여지고요. 호가는 8억 5천이고 KB 시세는 한 7억 3천 정도가 잡혀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 가겠습니다. 자, 본 두 아파트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97년, 94년, 26년차 아파트고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현재 지금 옮기시고 싶은 아파트가 29년차 아파트로서 현재 옮기시려고 하는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다. 그리고 세대수를 봤을 때는 지금 뭐 단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의미가 없겠고요. 그렇지만 평당 가격은 지금 용인 벽산 쪽이 지금 높은데 가격대 추이를 볼까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붉으스름한 그래프보다 항상 윗선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에 있어서 벽산타운 아파트가 현대보다는 항상 위에서 가격을 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동소이하게 갔죠. 대동소이하게.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팔게 되면 여기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네 라고 판단하시는 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벽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6억 7,500 2층짜리 실거래가에 있어서 평균치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거래가가 없는 벽산,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계속 거래가 지금 일어나면서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비교했을 때 결론입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비슷한 형상이에요. 두 번째 특징을 봤을 때 벽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가 없어요. 9평에 있어서.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벽산이 전반적으로 항상 가격적인 끌어가는 대장주였다. 대장주보다는 가격을 끌어가는 두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는 선도였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속도입니다. 자, 현재 현대가 앞서가고 있죠. 벽산보다. 자, 동일해요. 동일하고 가격적인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약간 벽산이 우위죠. 벽산이 현대보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기준점을 둔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벽산도 일정 시점이 되고 3년 전인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기 이해관계가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 재건축도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리적인 입지 그리고 직접적인 호재를 중장기로 봤을 때는 벽산 아파트에 좀 더 거주를 하시면서 다시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한번 고심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결론을 듣기 전까지는 다 비교를 해주셨을 때 모든 조건이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데 리모델링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후자의 아파트에 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벽산 아파트도 리모델링의 호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지다, 그리고 직접적인 호재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갈아타시지 않는 거를 손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라는 궁금점이 생기셨을 때도 다시 한번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네,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에 있는 수리산 파크원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12년 되었고 32평,
KB 시세로는 4억 7천만 원, 다른 플랫폼 시세는 5억 3천만 원이 나오네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얼마에 내놓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와, 정말 이제는 시세에 대한 질문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현지 부동산에 알아보시는 게 가장 빠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저한테 여쭤봤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저한테 상담 의뢰를 주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하고 전화 연결이 되고 나서 이제 문자의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02 2128에 2128에 8504번이 이게 문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안양에 지금 문자 요 상담도 그대로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해서 그대로 올려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인 물건도 똑같고, 그러니까 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좀 더 신속하게 저는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진행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제가 항상 그 문자 상담에 대한 그 문은 열려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안양입니다. 자, 안양 아파트 지금 이제 본 아파트의 이제 시세가 궁금하시고. 얼마에 내놓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직방이라는 사이트와 국민은행 시세 사이트까지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치까지 주셨어요.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의 지리적 입지를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학역에서 본 아파트를 좀 표시해 볼까요? 여기 지금 소방서 인근 뒤쪽에 좀 위치해 있고요. 명학역이 있죠. 명학역에서 한 1.5km 떨어져 있고 바로 인근에 안양 CR4의 자이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가 냉천지구죠. 안양 냉천지구 어반폴의 자연 앤 이편한 세상. 여기 지금 현재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양한 아파트죠. 분양한 아파트. 여기는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의 사이에 껴져 있는 말씀하신 대로 나홀로 아파트의 54세대 아파트라고 지금 이제 문자에서 설명해서 시청자분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는 단일 평수대고요. 54평입니다. 54세대 32평대 아파트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게 뭐냐면 실거래가가 없어요.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의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 금액으로 환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대에 내놓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최근 거래가 2021년도 8월이에요. 벌써 2년 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8월이게 되면 금액대가 많이 올라갔던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거래 밑에 2020년 4월 달에 4억 7천이 찍혀 있는데 요 거래가 지금 국민은행 시세로 지금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상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직방입니다. 직방에 5억 3천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잡혔는지 볼까요? 지금 아파트고요. 본 아파트고요. 수리산 파크원 아파트고 106A 타입, 106B 타입 모두 직방 시세가 5억 3천에 잡혀 있고요. 지금 최근에 거래했던 거래가가 지금 보시는 대로 자,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금액대가 5억 3천에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KB 국민 시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4억 7천이 지금 봤을 때는 상위 평균가가 지금 4억 7천 정도로 지금 잡혀 있고요. 현재 오늘 날짜입니다. 그리고 하위 평균가가 4억 2천대 잡혀 있는데 이 금액대가 지금 거의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KB 시세가 오늘 날짜는 4억 5천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직방 시세가 5억 3천이고 지금 현재 떠 있는 시세가 KB 시세가 4억 5천인데 그럼 뭘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호가를 봐야죠. 아, 그래요. 나와 있는 매물을 봐야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세 개를 모두 견주어서 적정한 시세를 내가 분석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매매 물건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중복된 거가 따진다면 4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1동 6층이 5억 7천에서 6억 4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층이 5억 7천,
저층이 5억 7천, 그리고 9층이 6억인데 동일인 9층인지는 모르겠지만 6억 선에 지금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은행 시세가 지금 4억 5천이고요. 직방이 5억 3천이고요. 매물 호가가 지금 5억 7천에서 6억 4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금액대가 높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의 실소유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물, 다운된 급매물 위주로 좀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국민의 시세 사이트, 시세에 준해 가지고 물건을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호가와 그리고 직방 시세의 5억 3천 사이에서 만약 매도 가격을 정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매도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KB 시세는 조금 데쳐두고요. KB 시세보다는 호가와 지금 한참 거래되고 있는 거래가 올라온 그 중간점을 찾아서 매도 가격을 결정하시면 매도의 그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거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아들이 시흥에 직장이 있어서 광명 일직동 푸르지오 아파트 25평형을 매수할까 하는데요. 시기가 괜찮은지요? 앞으로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흥에 직장이 있는 아들분들을 위해서 광명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매수하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아파트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리적으로 일단은 광명이라고 하게 되면 경기도 서남권에서 가장 그래도 좋죠. 좋은 지역이죠. 과천, 광명 등 해서. 근데 지금 이제 요 시점에서 현재 지금 막 가격은 막 오른다고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가격이 또 하락한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잡고선 아들 집을 하나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반적인 시장을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한번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투자 수요가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거든요.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전까지 일단은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 시장이 맞는 거예요. 와 갈아타기. 1주택자들. 네. 근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가격대가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죠. 거네요. 틀려지죠. 근데 지금 현 정부 차원에서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매년 나오는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내용도 한번 해드릴 텐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세법이나 이제 주택수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부분이 변경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지금 전세가나 전세 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은 상태에서 다 풀지는 못할 거라 보여지지만 현 정부 차원에서는 집값이 폭등하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수준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다지 정책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선에서 다른 거를 신경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때일수록 잠잠하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갈아타기 분들이 뭐 지금은 괜찮으니까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앞으로 투자 수요의 정책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물건의 양극화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상당 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보합세는 유지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이 지속적인 관심이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의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좀 서론이 길었죠. 광명역 푸르지오입니다. 자, 1호선 광명역과 KTX역에서 도보권이고요. 또한 향후 심안산선 그리고 월판선, 월곡 판교선이 인근에 예정되어 있는 4개의 역사거든요. 4개의 노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에 지금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40세대
지금 2017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7년차 아파트, 6년, 7년차 아파트고요. 자, 보시는 대로 26평대부터 42평대까지 현재 지금 질문하신 어떤 상담의 평형대가 26평대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평대 같은 경우에는 8억 7,750만 원이 현재 최근 실거래가로 잡혀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금액대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수준인데 최고가를 봤을 때 거의 한 12억에 못 미치는 금액까지. 그러니까 11억 한 3천 정도까지 올랐다가 현재 지금 8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억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최고봉까지는 지금 모든 여건상 다시 반복되기에는 힘든 여건이고요.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 언저리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8억 후반대 상황에서 금액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지리적으로 괜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거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어떤 사이클이 왔을 때 어떤 호재가 왔을 때 어떻게 올라갈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이 시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금액대가 계속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여건은 계속 만들 것이다. 정채권자들이. 그래야지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슈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본 아파트에 있어서 10억대 미만, 8억대 후반 금액대가 지금 8억대 물건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빨리 매수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호가가 9억대 초반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셔서 내가 최적의 어떤 매매가로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이 금액대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명시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정말 저희 대표님께서도 자식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된 마음으로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나도 함께 관심을 가졌다가 부동산 시장이 조금 힘들어진다 하면은 이 관심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적기는 특히나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투자의 적기가 지금 같은 시기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상담 내용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아들분 좋은 아파트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총 6가지 상담 나눠봤는데요. 도움 말씀 되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저희 상담 창구 늘 열어두니까요. 언제든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 꽉 채워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빌라 등 저층 주거지가 많은 서울의 강서구 일대가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주택 정비 사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구에서는 총 9개 사업장이 모아타운 추진을 확정하고요. 세부 계획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저층 빌라가 많은 강서구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모아타운
부동산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역전세난으로 인한 빌라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면서 소규모 개발에 대한 여론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용도 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그리고 공공건축가 설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 절차를 통합해서 심의하는 만큼 준공에 이르는 기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상담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다 가능하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 토마토 집통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댓글창에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이 내용들까지 방송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